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 TV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이슨 쉔커는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입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예측 전문가로 꼽힙니다. 쉔커는 팬데믹 이후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 이번 책은 금융에 대한 것으로 최첨단 기술과 트렌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쉔커가 말하는 시장과 기술의 동향, 장기적 위험에 대해 핵심만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제1부 시장의 동향, 기술이 움직이는 최전선에 금융이 있다. 금융 전문가들이 돈을 따라가세요 라고 말하는 근거는 돈이 흐르는 곳에서 금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 분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 정보를 얻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며 이것이 블록체인이 금융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유이다. 10년 안에 다가올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양자 컴퓨팅과 같은 최첨단 기술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화되고 가상화된 미래의 모든 금융 형태는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금융계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운용할 때 약간의 정보만 있어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미래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금융기술, 즉 핀테크는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수단으로 금융의 혁신과 붕괴를 이끌고 있다. 핀테크 기술은 주식을 사고 파는 것부터 자금을 이전하고 대금을 받는 것뿐 아니라 지급하는 데까지 모든 면에서 금융활동의 비용을 줄인다. 핀테크 사용률 증가가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현실이 된 것이다. 편리하고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각광받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난제 중 하나는 수익률 사냥, 즉 투자 수익률 추구였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투자처의 감소는 투자자의 주식 자산 감소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인수합병, ETF의 매수, 기업 공개를 하는 새로운 기업의 감소 등은 주식 투자자의 가치 기회를 줄어들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FED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공급을 신속하게 결정했고 이는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중앙은행이 부채를 감당해줄 마지막 수단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다. 유동성 공급이 나쁜 습관을 만들어낸 것이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는 주식, 상품 가격, 실물 자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가치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적 완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금융회사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 한다. 거래는 반기지만 책임은 피한다. 그러므로 금융회사가 추천한 투자라도 언제나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과장 홍보된 전기 자동차의 사례와 비트코인의 무지한 사람도 투자 대상으로 꼽으려 관심을 보인다. 블록체인의 열풍, 양자 컴퓨팅도 집단 메뚜기 떼의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거품이 있는 곳에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 메뚜기 떼가 모이는 곳에는 돈이 모인다. 미디어와 콘텐츠의 과도한 민주화는 투자자가 잘못된 정보를 거를 힘을 잃게 만든다. 그로 인해 기업은 SNS 마케팅 전략의 비중을 높인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이 맹신하는 과장된 기술에는 위험이 따른다. 제2부 기술의 동향, 빅데이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 전략 중 하나도 데이터이다. 기업에게 데이터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코로나 이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종합하며 분석하는 양상은 크게 발전할 것이다. 누적되어 증가를 계속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사물 인터넷 세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과 연결되는 대상이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을 넘어
자동차, 냉장고, 사무용품, 청소기, 소형 가전까지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재될 만큼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개념은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부터 확대되어 왔다. 미래에는 현금이나 부동산보다 더 비중 있는 자산으로 여겨질 것이다. 금융 미래의 흐름은 축적된 데이터에 담겨 있다. 문화와 소비 변화, 사람들의 심리를 가늠하는 데이터는 투자자들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려는 의도로 데이터를 우선순위에 둔다. 자동화, 로봇이 비숙련, 저임금, 저학력 직업을 대체하고 있다. 금융과 관련된 직업도 마찬가지이다. 로봇 어드바이징이 고객의 성향, 특성에 맞춰 완벽하고 치밀하게 관리한다. 알고리즘이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 신분 노출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염려가 없는 점도 선호도를 높인다. 이렇게 불쑥 로봇 시대가 다가왔다.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로 신용이 필요한 온라인 거래에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로 사용된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보안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허가받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이다. 블록체인의 데이터 공유는 기업과 사회에 중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줄 잠재력이 있다.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가 방대한 산업과 많은 데이터로 시장을 분석하는 금융은 양자 컴퓨팅의 수혜가 큰 분야이다. 빅데이터의 생성과 수집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변화, 예측, 분석, AI는 양자 기술의 도입을 촉진시킨다. 양자 컴퓨팅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규제와 감사에서 거래 및 예측에 이르기까지 매우 이상적인 기술이다. 금융뿐 아니라 정부, 수송 및 물류, 전자상거래, 에너지, 의료, 농업도 혜택받는 회사가 될 것이다.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징이란 로봇과 투자 전문가의 합성어로 소매 투자자가 투자할 때 이용하는 자동화된 거래 프로그램이다. 기술, 알고리즘, 블랙박스의 특징이 더해져 만들어졌다. 로보가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거래를 관리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해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동적 자산 관리 형태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금융기관이 디지털 시장에 접근한다. 그러나 디지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치다. 디지털이 제공하는 통계치는 데이터 밖의 상황을 읽어내지 못한다. 투자자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선호한다. 그들은 엄청난 자료를 바탕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확률까지 계산해 제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보 어드바이저는 신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추천한 투자라도 언제나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3부 장기적 위험. 경제 불황이 시작된 이후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이렇게 국가 부채가 높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미래 경제 성장이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 경제시장 모두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빚을 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재정 지원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앞으로 중앙은행이 상당히 많은 정부 부채를 매입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돈을 찍어내 중앙은행에 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채권 가치를 평가절하시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지불해야 할 돈이 줄어든다.
올라가는 부채 수준을 고려했을 때 미래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재정 지원은 부채 비율을 올리는 지름길이다. 공짜로 주는 돈이라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국채, 주 정부 부채의 증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 첩첩이 쌓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후에 개인들이 면밀한 관찰 대상이 된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들이 신용 경색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신용 경색은 코로나 이후 회복 기간, 기업 성장, 투자, 경제 활동 등을 둔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는 것은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맺으리라 확신한다. 미래학자 쉔커를 통해서 금융과 신기술, 최신 트렌드를 알기 원하는 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 읽기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